호르무즈 개방 소식에 모든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호르무즈 개방 소식 전 있었던 대규모 하락 배팅 논란도 뜨겁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브렌트가 99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마감 후 장중 86달러까지 빠졌었거든요. 하루 만에 10%가 넘게 날아간 건데 이 쇼패팅에 들어온 대규모 금액은 과연 우연일까요? 그런데 같은 날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쇄는 합의 전까지 전면 유지한다. 유가는 빠졌는데 봉쇄는 풀리지 않고 있어요. 성장주 들고 계신 분들, 이 안도가 진짜인지 일시적인지 나나의 시선에서 확인하세요. 어제 체크리스트 첫 번째가 브렌트 100달러 재돌파 여부를 보라였었죠. 100달러를 넘기는커녕 반대로 10% 넘게 빠졌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상선에 개방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이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못 내려오고, 금리가 못 내려오면 성장주가 눌린다고요. 그동안 이 고리가 시장을 눌렀었는데, 이번 장에는 일시적으로 그 고리가 느슨해진 겁니다. 브렌트는 장중 86달러대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90달러대로 올라왔고, WTI는 83달러대까지 급락했습니다. S&P 500은 1.2%, 나스닥은 1.52%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다우존스도 1.79%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크게 반응했을까요? 호르무즈는 전 세계 석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유가에 전쟁 프리미엄이 붙었었던 건데 개방선언 한마디에 그 프리미엄이 한 번에 꺼진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유가가 빠지고 달러도 약해지면 수입 물가 부담이 줄고 원화가 안정되고 외국인 수급 환경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동안 한국을 짓눌렀던 두 가지가 동시에 풀리는 조합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반도체, 성장주, 원화 자산, 달러 자산 전부 이 두 신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반등장에서도 돈을 잃겠죠? 오늘도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성장주 들고 있는 분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호르무즈가 열렸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는 같은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쇄는 합의가 될 때까지 전면 유지한다. 호르무즈 해협 자체는 상선이 다닐 수 있게 됐지만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는 그대로입니다. 이란산 원유는 여전히 못 나가고 있어요. 기대로 오를 때 조심하고 확인으로 움직여라.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지난 영상에서 99달러에서 100달러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반대로 급락했어요. 이런 장에서 한쪽으로 크게 베팅하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분명한 일이 하나 있었죠. 호르무즈 개방 발표 약 20분 전에 브랜드 선물에 약 7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하락 베팅이 들어왔습니다. 7,990랏이에요. 발표 직후 유가가 11% 빠졌으니까 이 배팅은 엄청난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도 아닌 건데요. 3월 23일과 4월 7일에도 지정학 뉴스 직전에 비슷한 대규모 선행 매도가 포착됐고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가 급락이 순수하게 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시장 반응인지 아니면 사전 정보를 가진 누군가가 먼저 움직여서 낙폭이 증폭된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구분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흉흉한 이야기로 이미 떠들썩한 상황이죠. 유가가 빠졌다고 바로 추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데요. 안정 쪽에 재료도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제재 예외가 5월 16일까지 다시 연장됐어요. 공급 완충 장치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인도도 전쟁에 급등한 보험료에 대응하기 위해 약 14억 달러 규모의 해상보험 풀을 승인했어요. 운송비 급등을 정책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안 쪽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휴전 만료일이 22일 수요일입니다. 트럼프는 합의가 없으면 연장이 어렵다고 했어요. 이란 농축 우라늄 회수 문제에서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유도 호르무즈 차질이 길어지면 항공유 비축을 방출하겠다고 준비 중이에요.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유럽 항공유의 75%가 중동에 의존한다고 경고했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유가 급락은 리스크 해소가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의 일시 축소입니다. 개방과 해소는 다른 단어인 건데요. 확인이 나올 때까지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구간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출렁이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번 장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어제 체크리스트 세 번째가 연주 인하 전망이 더 줄어드는지를 보라였었죠. 마이런이 6번에서 3번까지 줄여서 시장이 무거운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연준이사 크리스토퍼 월러가 이렇게 말한 거죠. 전쟁이 빨리 끝나면 2026년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요. 3월 PCE를 3.5%로 전망하면서도 에너지 충격이 일시적이면 인하 경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만 원러는 이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오래 머물면 인플레이션이 내재되고 그러면 인하 여지는 다시 줄어든다고요.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죠. AI 수요는 확실하지만 금리와 유가가 높으면 지수 전체 상승의 지속성은 제한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가가 빠지고 연준에서 인하 가능성까지 다시 열렸어요. 성장주 입장에서는 두 가지 부담이 동시에 줄어든 셈입니다. 다만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같은 날 지금은 기다리며 보겠다고 했어요. 전쟁 전에는 한두 번의 인하를 봤지만 유가와 전쟁이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동시에 흔들 수 있어서 판단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연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전쟁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을 올리고 성장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영란은행의 휴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 발 더 나아갔죠. 동료들의 기다리며 보자는 접근을 비판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로 복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원러를 빼면 나머지 중앙은행들은 유가가 빠졌다고 바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쪽이에요. 한국 투자자라면 꼭 아셔야 합니다. 연준이 인하 가능성을 다시 열면 달러가 약해질 수 있고,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가 안정되고 외국인 수급과 수입 물가 부담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는 6에서 7주 저점 부근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도 랠리가 실적에서도 통하는지를 볼게요. 어제 체크리스트 네 번째가 TSMC, ASML 호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현물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보라였었죠. 이번 장에서 이 뉴스의 힘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유가 급락과 호르무즈 개방이 겹치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를 찍었는데 그 중심에 TSMC 호실적이 있었어요. AI 반도체 사이클은 여전히 강하다는 반증입니다. ASML도 2026년 매출 전망을 360억에서 400억 유로로 상향했고, 세레브라스는 나스닥 IPO 서류를 공개하면서 오픈 AI와 200억 달러의 단연 계약을 밝혔습니다. 2025년 매출 5억 달러에 주당 순이익이 1.38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스토리가 아니라 계약 숫자로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유럽도 움직였는데요. 스탁 600이 1.6% 올랐고요. 여행 럭셔리 같은 업종이 강세를 보였어요. 에너지 부담이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으니까 유럽까지 위험선호 현상이 퍼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넷플릭스는 10% 가까이 빠졌어요. 이 숫자를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1분기 매출은 122억 달러로 예상을 넘겼고 연간 가이던스도 유지를 했는데 2분기 매출 전망 125억 달러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거든요. 거기에 공동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사회에서 물러나겠다고 했고요. 연간 전망을 유지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단기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는 점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성장주는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해도 분기별 가속이 꺾이면 멀티플이 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TSMC처럼 숫자로 증명하면 올라가고 넷플릭스처럼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10%가 빠진다는 거죠. 업종별 차별화가 더 심해지는 구간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유가 급락의 파급과 그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를 보여주는 뉴스들을 묶었습니다. 알스톰이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프랑스 철도 차량 제조사인데 3년 누적 잉여연금 흐름 15억 유로 목표를 철회하고 마진 목표도 내렸어요. 단순히 실적 미스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유럽의 산업 크레딧 쪽에서는 이런 개별 사례가 번질 수 있는지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EU의 대미 수출이 2월에 전년 대비 26.4% 감소했어요. 1월에도 27.8%가 줄었는데요.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가가 빠졌다고 유럽이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4주 연속 순유입도 이어졌는데 기술 섹터에만 54.6억 달러가 몰렸어요. 다만 아시아펀드에서는 20억 달러가 빠졌고요. AI 중심의 미국 유럽 기술주로 자금이 쏠리고 있고 아시아는 아직 관망 구간입니다. 일본은행은 정책금리 0.75%를 유지하면서 매파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28일 회의에서의 추가 인상 확률이 한때 70%까지 올라갔지만 우에다 총재가 4월 13일 인상 힌트를 주지 않으면서 지금은 30% 이하로 내려왔어요. 다만 6월 인상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달러가 더 눌리고요. 원화에도 우호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거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구독해주세요. 그럼 구독자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무즈 실황 통항이 정상화되는지 보세요. 개방 선언이 나왔다가 하루 만에 다시 엄격 통제로 돌아갔습니다. 군함이 호위해야 하고 보험이 정상화돼야 하고 배가 실제로 다녀야 기름값이 진짜 내려옵니다. 다음 주 초에 있을 통항 상태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미국 이란 휴전이 만료일인 22일 수요일 이후에도 연장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합의가 없으면 연장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연장되면 안도 랠리가 이어질 거고, 안 되면 군사 재개 리스크가 바로 살아나요. 세 번째, 유럽 산업 크레딧 스트레스가 알스톰 한 곳에서만 끝나는지 지켜보세요. 규역 둔화와 현금 흐름 목표 철회가 겹쳤습니다. 이게 번지면 글로벌 산업재 밸류에이션이 눌리고, 안 번지면 괌에도 반등 재료가 됩니다. 네 번째, 연준 발언이 원로 쪽으로 수렴하는지 데일리 쪽으로 수렴하는지를 보세요. 원로가 인하 가능성을 다시 열었지만 데일리는 기다린다고 했고요. 라가르드는 경고했습니다. 휴필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4월 28일, 29일 FOMC 전까지 추가 발언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TSMC 세레브라스 호재가 한국 반도체 현물 수급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AI 사이클은 계약 숫자까지 확인이 됐지만 외국인 매수가 실제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들어온지가 한국 장세의 핵심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문장입니다. 개방과 해소는 다른 단어라는 거죠. 브렌트가 99달러에서 장중 86달러까지 빠졌지만 이 숫자가 진짜 해소인지 잠깐의 안도인지는 다음 주에 판가름이 납니다. 호르무즈 통항이 실제로 정상화되는지, 22일 수요일 휴전이 연장되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속보가 연달아 들어왔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를 다시 엄격한 군사 통제 상태로 되돌렸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선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건보트 두 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려던 유조선에 실탄을 발사했어요. 영국 해상무역기구가 공식 경보를 발령했고 상선 두 척이 추가로 피격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해협을 빠져나가려던 탱커 대부분이 유턴했고요.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이 라디오로 해협이 다시 폐쇄됐다고 통보하고 있어요. 개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수의 성방만 지나간 뒤 다시 닫혔고요. 오늘은 총격까지 일어난 겁니다. 개방, 제한 통항, 재통제, 실탄 발사. 이틀 만에 4단계를 거쳤습니다. 다만 반대편 뉴스도 있었는데요.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2차 평화 협상 중재를 추진하고 있고 중재자들은 합의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10일 휴전도 아직 유지 중입니다. 개방과 해소는 다른 단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바로 증명된 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총격과 재폐쇄가 보험료, 운임, 유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20일 휴전 만료 이후의 시장 반응을 바로 다루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